저는 올해 66이에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순덕 생선이라고 불러요. 제 이름은 박순덕인데 여기선 성보다 냄새가 먼저거든요. 생선이라는 말이 더 익숙해진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팔고 살았어요. 겨울엔 손이 갈라지고 여름엔 몸에 비린내가 배어서 얼마나 씻어도 안 빠져요. 손톱 밑까지 비늘 가루가 박혀 있고 앞치마에선 항상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들 민수가 코를 막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말했죠. 이 냄새가 내 등록금 냄새라고. 민수 아빠는 늘 술에 젖어 살다 떠났어요. 빚만 잔뜩 남기고요. 그 뒤로 저하고 민수는 시장 생선 냄새 맡으면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아들 하나만 보고요. 근데 사람 일이 참 몰라요. 제가 이 비린내 나는 시장에서 평생 생선만 팔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 시장 전체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이 시장 건물들, 땅, 주차장 그 대부분이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단 아무도 몰라요. 시장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 아들도 모르고 당연히 우리 며느리는 더더욱 모르죠. 아들에게 이 얘기를 언제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돈 냄새 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젊었을 때 시장 주인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부지런하다면서 나중에 이 시장을 맡아보라고 했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담이 됐어요. 할아버지 자식들이 다 외국 가서 안 돌아오고 시장 일은 하기 싫어하고 결국 열쇠를 맡기던 사람이 저였어요. 은행 대출 끼고 자식들한테 돈 조금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시장 몇 동씩 제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 상인들이 내는 월세로 대출 갚고 또 그 월세로 민수 학교 보내고요. 그 와중에도 제가 직접 생선을 팔았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냥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요. 시장 주인이 시장 한복판에서 같이 땀 흘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저를 불쌍한 엄마라고 생각해 주는 게 철없지만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불쌍한 엄마 옆에 있는 애가 나중에 효자로 보이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자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민수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35 먹고 허락을 구하더군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죠. 평생 비린내 맡고도 살 자신 있냐고. 근데 민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지수는 시장 같은 거 좀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 며느리 이름을 들었어요. 지수. 카페하고 핸드메이드 소품 팔고 SNS도 한대요. 아, 아무 냄새도 안 나는 직업. 깨끗하고 예쁜 것만 하는 직업. 생선이랑은 세상 제일 먼 그런 쪽 사람이겠구나 싶더군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까 보고 싶었죠. 처음 지수를 봤을 때 얘가 웃을 때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허리도 잘 숙이고 말도 곱게 했어요. 근데 그 인사가 끝나고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순간 그 애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했죠. 제 손은 늘 비누 냄새랑 비린내랑 섞여 있으니까요. 지수가 시장에 계신다고 들었다면서 힘드시겠다고 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한다면서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그런 거. 제가 평생 먹고 산 일을 그런 거라고 부르는 사람. 근데 처음 만난 날이라 넘어갔어요. 상견례 날 문제가 벌어진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호텔 뷔페 같은 곳은 아니고 민수가 그래도 저 생각해서 시장 근처 한정식집을 잡았더라고요. 냄새 안 나니까 좋을 거라면서요. 그 말이 참 웃기더라고요. 제 몸에서 나는 냄새는 어딜 가도 따라오는데요. 저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지수 부모님이 들어왔어요. 지수 엄마는 머리카락 한 오르트러짐 없고 옷도 반짝반짝, 지수 아빠는 양복에 금태 안경. 딱 봐도 시장이랑은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지수 엄마가 제 손을 슬쩍 보고 순간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손끝만 톡 얹고 말더군요. 지수가 옆에서 시장에 계신다고 소개했어요.
그러자 지수 아빠가 생선 파신다고 들었다면서 코를 살짝 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비린내 나는 인생이라고 말했죠. 밥이 나오고 이야기가 오갔는데 문제의 말은 디저트가 나올 때쯤 툭 튀어나왔어요. 지수 엄마가 집이 어디냐고 물었거든요. 시장 근처 조그만 연립 전세라고 했더니 지수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아직도 전세 사시냐고요. 그 말 정말 그대로였어요. 아직도 전세 사시냐고. 식당 안이 살짝 조용해진 느낌이 났어요. 지수는 그게 이상한 질문인 줄도 모르고 말했어요. 요즘은 다 자기 집 갖고 사는데 전세면 혹시 불안하지 않으냐고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전세지만 제 집이라고요. 그러자 지수 엄마가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전세는 좀 위험하다면서 민수가 빨리 집부터 마련해야겠다고요. 그 사람들이 저 없이 저 인생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어요. 민수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수네는 강남에 아파트 있고 장인어른이 사업하셔서 엄청 고생했다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되게 작은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전세 사는 시장 생선 아줌마. 저 사람들은 자기 집 있는 사업가? 그래서 뭐?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수가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괜찮다면서 민수가 열심히 살면 언젠간 집을 살 수 있겠다면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요. 제 건물이 강남 아파트 서너 채 값인데 언젠간 집을 살 수 있겠다면서 도와드릴게요라니.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저 자신을 겨우겨우 붙잡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오늘은 민수 얼굴 보러 온 날이다. 근데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참고 넘어가도 가슴 한쪽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탁 올라앉아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았는데 손에서 여전히 지수의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직도 전세 사시냐고. 그래서 제가 시장 등기부 등본이랑 부동산 서류를 다 꺼냈어요. 책상 위에 쫙 깔아놓고 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준덕아, 넌 누구냐? 시장 구석에서 생선 냄새 맡고 사는 전세 사는 불쌍한 엄마냐? 아니면 이 시장 사람들 비 안 맞게 해주고 월세 받아서 같이 사는 시장 주인이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 생선 장사 아줌마 아니야. 나 시장 주인이야. 근데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데까지는 그 뒤로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정작 제가 입을 여는 날은 제가 제일 사랑하던 아들에게 제일 큰 실망을 느낀 날이기도 했어요.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먼저 전화하기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지수랑 같이 집에 좀 가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오늘 말할까 말까? 시장 등기 서류를 서랍 안에 다시 넣었다 뺐다 몇 번을 했는데 결국 그냥 닫았어요. 아니다, 지켜보자. 저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문이 열리고 민수랑 지수가 들어왔어요. 지수는 집안을 한 바퀴 훑어봤어요. 낡은 장판, 오래된 장롱, 작은 소파. 정말 옛날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옛날 사람이 사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말이 더 웃겼어요. 나중에 리모델링 좀 해드릴게요. 강남 쪽 인테리어 업체도 안다면서요. 살다 리모델링 해주겠다는 소리까지 들으니 웃음이 났어요. 돈 많이 벌면 하라고, 지금은 너희 집이나 신경 쓰라고 했죠. 그러자 민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그게 엄마, 그 얘기 때문에 왔다고요. 결혼하고 나서 강남 쪽에 전세 하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또 전세 얘기. 그럼 들어가라고 했죠. 민수가 요즘 전세금이 진짜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태줄 수 있나 해서요.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죠. 자식이 부탁할 수도 있고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지수가 한 말이에요. 평생 고생하신 거 아는데 그래도 아들 결혼이잖아요. 저희도 식장은 좀 좋은데 하고 싶고 신혼집도 너무 구석진 곳 말고 사돈들 얼굴도 있잖아요. 그 말에서 사돈들 얼굴이라는 게 귀에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참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전세 사는 줄 아는 이 낡은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소리. 내 집이라고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담보부터 잡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는 순간 민수가 툭 끼어들었어요. 어차피 엄마 혼자 사는 집이잖아. 나중에 내가 다 책임질게. 대출 이자는 우리가 낼게. 이 말도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엄마 집, 나중에 내 거 될 집. 말은 도와주겠다는 건데 속뜻은 이미 자기 집이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지금 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집을 너 집으로 생각하는 한 나는 말 안 한다. 그래서 저는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너 형편되는 데 들어가 살아라. 민수가 엄마라고 불렀죠. 사돈들 얼굴이 뭔데 수냐. 너희 둘이 행복한 게 중요하지. 지수 얼굴이 살짝 굳더군요. 요즘은 시댁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예의라서요.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에서 뭔가 빡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예. 평생 손부르트고 허리 휘어서 애 하나 키워놨더니 그 예의라는 게 집 담보 잡아서 신혼집 해주는 거였구나.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지수야, 너 나한테 뭘 바라는 거냐? 그냥 뭐냐고. 내가 전세 사는 가난한 엄마니까 집이라도 담보 잡아서 돈 좀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고.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민수가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죠.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이냐? 전세 사는 집을 담보 잡으래?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어머님 집 전세 아니세요?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 이 애는 진짜 모르는구나. 민수도 제가 전세 산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전세다. 근데 전세도 내 집이야. 함부로 담보 잡는 거 아니야.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생각이 짧았대요. 우리끼리 해결할게요. 그래, 너희끼리 해결해라. 엄마는 도와줄 것도 없고 담보 잡을 것도 없어. 저는 손을 빼며 일어섰어요. 그날 둘은 어색하게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아들을 이렇게 키운 거지. 손이 떨려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 등기부 등본을 꺼냈어요. 거기엔 시장 건물 8동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다 제 이름으로요. 며칠 후 시장에 나갔는데 상인 아줌마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들 결혼한다며 축하한대요. 고맙다고 했죠. 근데 요즘 표정이 안 좋다면서 무슨 일 있냐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내가 언제 말해야 하나? 결혼식 날, 아니면 그 전에, 아니면 아예 말 안 하고 살까? 근데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잠깐 만날 수 있냐고요. 와라. 민수가 혼자 왔어요. 지수는 없었죠. 지난번에 미안했대요. 너무 철없이 굴었대요.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그래도 좀 도와줄 수 없냐고요. 지수네가 식장비랑 예단 준비하는데 우리 쪽에서도 좀 보태야 한대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1,000만 원만 있으면 된대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1,000만 원. 제겐 큰 돈이 아니었어요. 통장에 그것보다 몇백 배는 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었어요. 너 나한테 1,000만 원 있을 것 같아? 엄마가 평생 모은 돈 있잖아요.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엄마, 나중에 내가 엄마 모실 건데 무슨 노후 자금이야.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너 나 모실 거야? 당연하지. 나 엄마 아들이잖아. 그럼 내 마누라는 뭐라고 하냐?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1,000만 원 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내가 벌어서 하는 게 맞아. 엄마, 나 돈 없어.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다 전세 보증금이랑 결혼 준비하느라 썼어.
그럼 지수네 부모님한테 부탁해봐. 장인어른이 이미 식장이랑 예단 준비 다 하신대. 우리 쪽에서도 좀 해야 체면이 서지. 또 체면.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수야, 너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엄마, 생선 장사하잖아. 그래, 생선 장사. 근데 생선 장사 엄마가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냐? 엄마, 평생 모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내 결혼식에 다 쏟아부으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엄마, 나 나중에 다 갚을게. 진짜로. 그래, 알았어. 근데 오늘은 안 돼. 생각 좀 할 시간 줘. 민수는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돈 있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 민수가 저를 다르게 볼까? 아니면 지수가 태도를 바꿀까? 근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말하면 안 돼. 돈 냄새 맡으면 사람이 변해. 특히 며느리가.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결혼식까지는 참기로요. 결혼하고 나서 지켜보기로요. 그 애들이 정말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며칠 후 민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지수 친구가 시장에서 가게 하나 하고 싶대요. 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냐고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시장 자리, 그건 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엄마가 시장 사람들 다 하잖아. 좀 소개해줘. 시장 주인 아는 사람 없어. 에이, 엄마도. 그냥 물어만 봐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알아볼게.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은 엄마가 시장 주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 장인어른 친구 자리 알아봐 달라고 하네. 웃기면서도 슬펐어요. 저는 시장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거기는 제가 고용한 직원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B동 3호 자리 아직 비어 있냐고 물었죠. 비어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들 장인어른 친구한테 내 건물 자리 알아봐 주는 거지. 기가 막혔지만 동시에 재미있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게 언제 밝혀질까?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민수는 결국 제게서 돈을 받지 못했고 지수네 부모님이 대부분 비용을 냈다고 들었어요. 지수 엄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가 입장하고 지수가 입장하는 걸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주례 선생님이 양가 부모님을 소개할 때였어요. 신부 아버지는 건설 대표시고 신부 어머니는 문화센터 이사로 계신데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신랑 측 소개가 나왔어요. 신랑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계신데요. 순간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직업이 창피한 게 아니라 그렇게 소개되는 게 창피했어요. 신부 측은 대표, 이사인데 저는 생선 장사. 그 대비가 너무 극명했어요. 주례 선생님이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죠. 시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신랑 측 테이블에 앉았는데 옆에 앉은 분이 민수 회사 상사였어요. 아드님 정말 효자시래요. 어머님이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항상 걱정하던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도 쉽지 않으시죠? 요즘 시장 장사가 힘들다던데요. 뭐, 버티고 있다고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지수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 어머, 생선 장사하신다며? 그러게 냄새 안 나려나? 쉿, 작게 얘기해.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민수 결혼식이니까. 제가 분위기 망치면 안 되니까. 식사를 하는데 입에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민수와 지수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어요. 제 테이블에 왔을 때 민수가 고맙다고 했어요. 지수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대요.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와 지수가 다음 테이블로 가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장을 나서는데 지수 엄마가 저를 불렀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대요. 근데 앞으로 민수랑 지수 신혼집에 자주 오시는 건 좀. 말을 끝까지 안 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자주 오지 마세요라는 소리였죠. 괜찮다고 했어요. 저도 바빠서 자주 못 갈 것 같다고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식장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고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내가 뭐가 창피한 거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생선 장사가 뭐가 창피한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 나는 생선 장사 아줌마야. 그게 내 정체야. 내가 건물주라는 걸 말하지 않는 한. 집에 도착해서 옷을 벗고 거울을 봤어요. 66세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하지만 그 할머니는 시장 건물 8동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등기부 등본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준덕아, 언제까지 숨길 거냐? 언제까지 창피한 엄마로 살 거냐?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했어요. 민수와 지수가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사는지. 며칠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신혼여행 다녀왔대요. 좋았대요. 근데 집들이 할 건데 올래요? 집들이? 그래, 가야지. 집들이 날 민수네 신혼집으로 갔어요. 강남 쪽 오피스텔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하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니 지수가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손님들이 몇 명 와 있었어요. 지수 친구들이었죠. 다들 젊고 세련돼 보였어요.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민수가 제게 다가와서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아니, 괜찮다고요. 친구들한테 인사하래요. 다들 궁금해한대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민수 어머니라고요.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 친구가 지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들이가 진행되고 음식을 먹는데 지수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시장에서 생선 장사해요. 아, 그렇구나. 힘드시겠어요. 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죠. 그 친구가 지수를 보며 말했어요. 지수야, 시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네. 너가 잘해드려야겠다.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나 효부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효부, 내가? 집들이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저도 일어나려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잠깐 있다가 가. 할 얘기 있어. 민수와 지수가 소파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고요. 우리 지금 전세 사는데 2년 후에 계약 만료되잖아. 그때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 못 사는 거야. 그럼 다른 데 알아봐라. 엄마, 요즘 전세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집을 사겠다고? 응. 근데 우리 돈이 부족해.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대출 받고 우리 돈 합치면 작은 집은 살 수 있어. 5천만 원. 제게는 작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마련하냐. 엄마, 평생 모은 거 있잖아. 그리고 엄마 사는 집도 팔면 되잖아. 그 말에 제 눈썹이 올라갔어요. 내 집을 팔라고?
엄마 혼자 사는데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잖아. 작은 데로 옮기고 차액으로 우리 도와줘. 지수가 끼어들었어요. 저희가 집 사면 어머님도 나중에 편하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너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네, 나중에 나이 드시면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집 팔아서 너희 집 사는 돈에 보태라는 거지? 민수가 당황해서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래요. 그럼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일어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수야, 지수야. 너희 하나 물어볼게. 뭔데, 엄마? 너희는 나를 뭐로 보는 거냐? 예,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평생 생선 팔아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그걸 다 너희한테 쏟아부으면 나는 뭐 먹고 사냐?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우리가 모실 건데요. 모시긴. 너희가 나를 모시겠냐? 내가 냄새나고 촌스럽다고 집들이 때도 옷 갈아입으라고 했잖아. 지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건요. 그건 뭐? 창피해서 그랬지. 내가 생선 냄새 나는 엄마라서.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민수가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엄마, 오해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요. 오해 아니야. 너희 속마음 다 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저는 민수 손을 뿌리치고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하나 알려줄게. 뭔데요?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냈어요. 항상 들고 다니던 서류였죠. 이거 봐라. 민수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눈이 커지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보면 모르냐? 시장 건물 등기부야. 이게 다 엄마 이름으로 돼 있어. 그래, 내 이름이지. 지수가 옆에서 서류를 빼앗아 보더니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 건물들이 다 어머님 거예요? 그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와 지수가 서로를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이게 진짜야? 진짜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이 시장 건물 8동이 다 내 거야. 땅도 내 거고. 그럼 엄마는 건물주였어? 그래, 건물주야. 근데 너희한테는 그냥 생선 장사 아줌마였지. 지수가 입을 가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말했으면 달라졌겠냐? 너희가 나를 존중했겠냐? 아니면 돈 때문에 더 달라붙었겠냐?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몰랐다고? 너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엄마를 불쌍한 사람으로만 봤지.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지수야. 너희가 원하는 5천만 원 나한텐 큰 돈도 아니야. 근데 안 줄 거야. 왜냐면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중에 너희가 진짜로 나를 존중하고 진짜로 나를 가족으로 대할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얘기하자. 저는 그렇게 문을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말했어요. 드디어 제 정체를 밝혔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시장에서 평소처럼 생선을 팔며 지냈어요. 상인 아줌마들이 물었어요.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인대요. 그래요? 뭔가 시원한 얼굴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속이 좀 후련해져서 그래요. 사실이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내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물론 민수와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걱정됐지만
그래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편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지수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지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잠을 못 잤나 봐요. 들어와. 네. 지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거실에 앉히고 물을 한 잔 따라줬어요. 민수는 회사 갔어요. 제가 혼자 왔어요. 무슨 일이야?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지수를 쳐다봤어요. 뭐가 잘못했는데요?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생선 냄새 난다고, 옷이 촌스럽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수야, 넌 지금 뭐 때문에 사과하는 거냐? 예, 내가 건물주라서 사과하는 거냐? 아니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사과하는 거냐? 지수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진심이에요, 어머님. 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래서 뭘 깨달았는데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요. 어머님이 생선 장사를 하시든 건물 주시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한 사람으로 존중했어야 했는데요. 지수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내가 돈 많다는 거 알고 달라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예, 증명해봐. 내가 진심이라는 걸. 지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말로만 하는 사과는 쉬워.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증명할게요.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래, 지켜볼게. 지수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저 애가 진심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도 미안하대요. 지난번에 너무 심했대요. 괜찮다고요. 우리 한번 만날 수 있냐고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대요. 그래, 만나자. 우리는 시장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뭘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나는 엄마를 평생 생선 장사 아줌마로만 봤어. 그래서 엄마, 나 반성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 고생은 모르고 돈만 팔았잖아. 민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용서해줘. 저는 민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미워서 화낸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화가 난 거야. 나는 내 엄마야. 생선 장사를 하든 건물 주든 그냥 내 엄마야. 근데 너는 나를 그냥 돈 주는 사람으로만 본 것 같아서 속상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지 마.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나 앞으로 잘할게. 진짜로. 저는 민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앞으로 잘하면 돼. 그날 이후 민수와 지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지수가 시장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생선 파는 거요. 제가 배우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지수를 쳐다봤어요. 너 진짜, 네, 진짜예요. 어머님이 평생 하신 일을 제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고 싶어요. 지수는 정말로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섰어요. 생선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손님들한테 팔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손에 비린내가 배고 옷이 더러워져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녹았어요. 이 애가 진심이구나.
일주일 동안 지수는 매일 시장에 나왔어요. 출근하듯이요. 상인 아줌마들이 신기해했어요. 순덕 언니, 며느리 대단한데?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일 안 하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놀랐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지수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뭘,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거 하루만 해도 허리 아프고 손 아픈데 평생 하셨다는 게 존경스러워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얘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고마워요.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요. 민수도 주말마다 시장에 왔어요. 나도 도와줄게요. 너는 회사 다니잖아. 주말에는 여기 올 수 있어. 민수는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도 했어요. 예전에는 시장 근처에도 안 오려던 민수가 이제는 스스럼 없이 일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길 잘했구나.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민수와 지수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지수는 이제 시장 일을 제법 했고 민수는 주말마다 빠짐없이 시장에 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후에 왔어요. 어느 날 지수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제 카페가 망할 것 같아요. 임대료를 못 낼 것 같아요. 지수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기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부족한데요? 2천만 원이요. 어머님, 제가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2천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었어요. 너 진짜 필요해서 빌리는 거냐? 아니면 내가 돈 많다는 거 알고 쉽게 생각하는 거냐? 전화기 너머로 지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어머님이 돈 많으시니까 쉽게 생각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님 옆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정말 죄송해요. 지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지수야, 나는 돈을 안 빌려줄 거야. 네, 어머님요. 대신 투자할게. 투자요? 내 카페에 투자할게. 2천만 원.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3년 안에 흑자 내면 그 돈은 내 거야. 못 내면 갚아. 알겠어요, 어머님. 꼭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진짜 달라졌는지 이번에 확인할 수 있겠네. 며칠 후 2천만 원을 지수 계좌로 보냈어요. 지수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할게요. 열심히 해.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이번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뭐?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갔어. 나도 잘렸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엄마, 나 시장에서 일 좀 배울 수 있을까? 제대로. 제대로? 응. 생선 장사 말고 시장 관리 일. 엄마 옆에서 배우고 싶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민수가 정말로 시장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 때문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시장 관리 일은 쉽지 않아. 알아, 엄마. 근데 배우고 싶어. 나중에 이 시장을 이어받고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 진심이냐? 진심이야, 엄마. 나 지난 6개월 동안 시장에서 일하면서 느꼈어. 이게 진짜 일이구나.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더라고. 그래, 알았어. 내일부터 나와. 다음 날부터 민수는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수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상인들 관리하는 법, 월세 받는 법, 건물 유지 보수하는 법. 민수는 열심히 배웠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상인 아줌마들도 민수를 좋아했어요. 순덕 언니, 아들 참 괜찮네.
성실하더라. 그러게요. 제가 봐도 기특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회사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 진짜, 여기가 내 자리 같아. 저는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맙다, 민수야. 엄마를 이해해줘서. 아니야, 엄마. 내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그날 밤 저는 행복했어요. 민수와 지수가 진짜로 달라졌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수 부모님이었죠. 어느 날 지수가 전화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만나고 싶대요. 왜? 어머님이 저한테 투자해 주신 거 알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래, 만나자. 며칠 후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지수 부모님은 예전과 달리 겸손한 표정이었어요. 지수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다고 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라고요. 저희가 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생선 장사하신다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지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대단한 건 없어요. 어머님은 겸손하시기까지 하네요. 그날 식사는 편안했어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거든요. 지수 부모님도 달라졌어요.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게 느껴졌죠. 식사가 끝나고 지수 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저희도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환영한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구나.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수 카페는 대박이 났어요. SNS에서 유명해져서 손님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지수가 약속대로 3년 안에 흑자를 냈어요. 아니, 1년 만에 냈어요. 어머님, 2천만 원 갚을게요. 아니야, 그건 내 거야. 약속했잖아. 정말요?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니까. 지수가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이제 시장 관리를 완전히 맡았어요. 저는 반은 은퇴하고 가끔씩만 시장에 나갔죠. 민수가 제 일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상인들도 민수를 믿고 따랐고요. 순덕 언니, 아들 정말 잘 키웠어.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네. 그러게요.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민수와 지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고요. 우리 아기 생겼어. 저는 깜짝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진짜야, 엄마. 할머니 될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이고, 우리 손주. 언제 태어나? 7개월 후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지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잘 먹고 조심해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님.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니. 7개월이 금방 지나갔어요. 지수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제 첫 손주였죠. 병원에 달려가서 아기를 봤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어머님, 이름 지어주세요. 지수가 말했어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는 게 맞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진우. 박진우. 진짜 우리 가족이라는 뜻으로. 좋아요, 어머님. 박진우. 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가 100일이 됐을 때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시장 상인들, 지수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다 모였죠. 지수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이 주인공이세요. 왜?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으니까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손주를 안고 생각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길 정말 잘했구나. 그날 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하나 말해도 돼. 뭔데요? 엄마가 시장 건물 주인이라는 거 알기 전에도 나는 엄마를 사랑했어. 근데 그걸 표현을 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민수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앞으로 잘할게. 진우한테도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가르쳐 줄게. 대단하긴. 나 그냥 생선 팔던 아줌마야. 아니야, 엄마. 엄마는 시장을 지킨 사람이야. 이 시장 사람들 다 먹여 살린 사람이야. 민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민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에서 시작해서 시장 주인이 됐고, 이제는 사랑받는 할머니가 됐어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이제 68이 됐어요. 손주 진우는 3살이 됐고요. 민수는 시장을 완전히 물려받았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건물들을 하나씩 민수 이름으로 넘기기 시작했죠. 엄마, 아직 이르지 않아? 괜찮아.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어. 근데 엄마는 뭐 하고 살 거야? 나는 그냥 생선이나 팔지 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로 저는 다시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건물주로서가 아니라 진짜 생선 장사로요.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요. 상인 아줌마들이 물었어요. 순덕 언니, 왜 또 나와? 이제 쉬어도 되잖아. 그냥 심심해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그래도 언니는 대단해. 건물 주면서 생선 팔고. 저는 웃으며 생선을 손질했어요. 비린내가 손에 배고 옷이 더러워져도 좋았어요. 이게 제 자리니까요. 어느 날 진우가 시장에 놀러 왔어요. 할미, 우리 진우 왔네. 진우가 제 생선 가게를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할미, 이거 뭐야? 생선이야. 할미가 파는 거야. 할미 멋있어. 진우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진우를 안아 올리며 말했어요. 진우야, 할미가 하나 알려줄게. 뭐? 사람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야. 응.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려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크면 알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 지수, 진우, 그리고 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행복했어요. 엄마, 오늘 시장 매출 좋았어. 그래? 다행이다. 요즘 시장 활성화 사업 들어와서 손님들 많이 늘었어. 그럼 상인들도 좋아하겠네. 응, 다들 감사하다고 하더라. 지수가 국을 더 떠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진우 유치원 행사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애 달게. 진우가 할머니 자랑하고 싶대요. 내가 뭐 자랑할 게 있다고. 많죠. 할머니가 시장 지킨 이야기에 평생 열심히 산 이야기. 저는 웃으며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주말에 유치원 행사에 갔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와 계셨죠.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은 할머니 자랑하기 시간이래요. 진우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요. 그래, 진우 먼저 해봐. 진우가 앞으로 나가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팔아요. 할머니 손은 거칠어요. 근데 그 손으로 우리 밥 다 해줬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우가 저를 자랑스러워하다니. 행사가 끝나고 진우가 제게 달려왔어요. 할미, 내가 잘했지? 그래, 우리 진우 최고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진우가 엄마를 진짜 좋아해. 나도 진우 좋아해. 엄마, 나중에 진우 크면 시장 일 가르쳐 줄 거야? 그건 진우가 결정할 일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다른 거 해도 돼. 엄마는 역시 멋있어.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68의 할머니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준덕아, 잘 살았어. 정말 잘 살았어.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평생 비린내를 맡으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생선 장사 아줌마라고 불렀죠. 하지만 저는 시장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 시장 사람들 비 안 맞게 해주고 월세 받아서 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숨긴 건 테스트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민수와 지수는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기 전엔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달라졌죠. 처음엔 돈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변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손주도 생겼고 아들도 잘 크고 며느리도 착하고 시장도 잘 돌아가고요. 제가 평생 일군 이 시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제일 뿌듯해요. 오늘도 저는 시장에 나가 생선을 팔 거예요. 비린내 맡으면서요. 그게 제 자리니까요.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불을 켰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여보.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눈을 감았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도 복지관에 가요. 시장에 나가요. 생선을 팔아요. 제 인생을 살아요. 마지막까지